안녕하십니까.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울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병준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마다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비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북구울 선거구에는 모두 8분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에서는 5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이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재욱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강희중 후보, 무소속 김원가 후보의 토론회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3번 최경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민생당의 최경환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황순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황순영입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윤민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당 기호 7번 윤민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형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형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0번 노남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소속 시민후보 기호 10번 노남수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되며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경환 후보부터 1분 동안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최경환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모두 힘을 합해서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었지만 북구의 현안 사업인 용봉 IC 진입로 문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또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사업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도 만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제 재선 도전 이유 중에 하나는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재선 의원 최경환,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북구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호 3번 저 최경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황순영 후보 역시 1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울 주민 여러분, 저는 북구울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기호 6번 황순영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와 생태계는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지만 양당 정치 세력은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 재난 앞에서 이제 정치가 그 소명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 황순영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감염병위기, 민생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황순영입니다. 네, 이어서 윤민호 후보 역시 1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윤민호입니다. 이번이 5번째 출마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선거에 미친 것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선거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미쳤다고. 삼각동의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민주당의 후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곡동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로 일곡동이 술렁거리고 있을 때 현직 의원이자 민생당 후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 저 윤민호는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삼각동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했습니다. 지금은 일곡동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석 후보 역시 1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영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1호에 말씀도 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기금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4년 전에 탄핵됐던 박근혜 그리고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반칙과 반개혁을 일삼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영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남수 후보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북구 을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일곡동에서 태어나서 13년간 삼성을 혁신하고 또 나와서는 약 20년간 반부패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면 민주당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 저는 이것부터 깨고 싶어서 초지일관 무소속으로만 출마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이것을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바꾸고 전라민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세 전두환 씨 재판에 갔었습니다. 민주당, 민생당 후보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전두환 씨는 당장 광주 시민들께 그리고 5천 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말 광주 정신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15일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현재 북구 첨단 산업단지는 광산업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등 광산업 신흥 국가들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북구 지역의 광산업 업체들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AI 선도도시를 선포한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첨단 단지의 산업 구조의 변화 필요성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황순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첨단단지 광산업이 다소 침체를 겪고 있지만 2018년에 국회에서 광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작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광산업이 지방 전략 사업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본격 육성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광산업은 이제 광융합 기술로 산업 변화를 해야 합니다. 광융합 기술은 전통적인 광산업의 타 분야 기술과 결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첨단 3지구의 AI 집적단지와 연계해서 첨단 과학산업단지의 광산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산업이 빠르게 광융합 기술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인력 확보를 하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민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 문명에 미칠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 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안정망 구축과 인공지능 윤리 지침 등을 마련해서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예. 역시 1분입니다. 광산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과거에 4개 도시의 전략 산업들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대구에는 밀라노 프로젝트, 섬유를 중심으로 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그리고 경남에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 그리고 부산에는 신발, 그리고 이제 광주의 광산업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광산업에 대한 투자된 만큼 기업의 성장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던, 즉 큰 기업은 없고 기관만 남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AI 집적화 단지와 연계시켜서 광산업을 좀 더 융합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모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노남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첨단 산업단지의 구조 변화 필요성 물론 좋습니다. 또 AI 선도 도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수년 전 삼성 광주 공장에서 대단히 백색 가전을 이전해 보는데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첨단 산업은 아시다시피 게임 산업 또 AI를 비롯한 4차, 5차 산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광주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만 갈고 있습니다. 땅만 갈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우리 가까운 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랄지 또 알리바바 이런 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광주를 정말 빛나는 전략적인 도시, 첨단 진짜 실제로 우리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정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경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첨단단지 산업구조 변화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광산업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영세하고 투자도 부진합니다. 2018년에 국회에서 이제 광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황순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융합입니다. 전방기술, 전방산업, 광기술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방산업으로서 저는 광의료 산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내시경이랄지 저주파 치료기랄지 요즘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마스크랄지 레이저 치료기 같은 이런 광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산업군으로 대체하는 노력, 그리고 많은 부분이 말씀하신 AI 산업, 광융합, 스마트 가전, 생체 의료, 정밀 금융과 같은 산업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첨단 단지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5 후보의 정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보 간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황순영 후보부터 윤민호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광주는 광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연구시설 등이 전국에 60% 정도 몰려 있고요. 산학 연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산업의 기업은 전국의 14% 수준입니다. 기업도 영세한 곳이 많고 단순 조립 제품 등이 많습니다. 문제는 광산업의 매출입니다.
전국의 약 매출은 80조 정도인데 광주의 광산업 매출은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광주가 광산업에 1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지금 또 첨단 단지에 AI 단지를 만들어서 그 정도 규모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윤미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캐치플레이즈가 똑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광주에서부터 재정을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게끔 요양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에게 재원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데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미로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석 후보에게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영석 후보께서는 그 인공지능 집적화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환상만 심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장밋빛 환상만 잔뜩 심어줬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 윤민호 후보께서 너무 장밋빛 환상만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동의합니다. 대신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를 저는 한번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정희 회장께서는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그리고 또 셋째도 AI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그 모으는 재단에 약 10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 100조 원을 모두 AI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AI를 장밋빛 환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성장 산업의 가장 첨단 동력이 될 사업이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에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석 후보께서 노남수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40초입니다. 예, 우리 노남수 후보께서 AI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대기업의 삼성에도 근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또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남수 후보께서 이 기업 관련 유치와 관련돼서 AI 관련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13년간 가전 공장을 이전도 해보고 또 실제로 수출 무역을 전담해서 물류 시스템을 완성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수천억 정도의 매출과 수백억 원의 원가 절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하고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은 좀 더 구체화돼야 되고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오락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의 이익은 목표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땅도 좀 제공해주고 또 세금도 몇 년 동안은 할애해 줄 테니까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건국동
양산동 이쪽에 빈 땅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공장을 세워서 장려해 준다면은 많은 청년들한테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또 우리 국부도 늘어나서 좋은 경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노남수 후보께서 최경환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40초입니다. 예, 예. 지금 미래 첨단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 아이디어인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젊은 청년들 또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수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중국의 베이징에서 약 한 4만 명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있고 수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최경환 후보는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진척할 계획이 첨단 2단지나 있으신지. 네, 최경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가 e스포츠 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포함한 이제 첨단 2단지, 3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학생 청소년들과 대화해서 우리 지역에도 광주에도 또 북구에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게임방에만 있지 않고 공공시설에 나와서 e스포츠 경진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AI 단지, 또 광산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e스포츠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노력들, 그런 프로그램들, 축제와 같은 e스포츠 경진대회 같은 게 북구나 광주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경환 후보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영 후보께 40초 이내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황순영 후보님, 예, 기술 분야에 어느 누구보다도 에너지 분야에 또 전문가시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분들이 이제 광산업 산업구조 개편, 첨단지구 산업지구 개편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광주에 와서 이 많은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대우들이 이렇게 있다가 떠나버리고 큰 상처를 주고 만 경험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AI나 인공지능이나 광산업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창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황 후보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 윤민호 후보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광주의 광산업이 전국의 14% 규모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3% 규모입니다. 이것은 말씀하다시피 그 광산업을 이끌 만한 큰 기업이 없고 매출을 일으킬 만한 그런 강력한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꼭 대기업, 구체적인 대기업을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1조를 투자하면서 이러한 강소기업들이 광주에 올 수 있는 동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프라에만 이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집적단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들이 내려올 수 있는 동인을 광주시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민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이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역 내 도심 공원들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요.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등산권을 비롯해서 도심 속 숲과 습지를 활용하는 녹색 생활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광주에서 그동안 주구장창 집권해온 민주당과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은
최소한 도의적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람길을 열고 물길을 복원해야 합니다. 바람길을 막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규제해서 바람길을 열겠습니다. 복개된 용봉천과 서방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광주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 푸른길로 조성해서 랑구에서부터 시작된 푸른길을 우남동, 독림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치구조 다변화를 위해 통과됐던 법안인데 결과적으로는 비례 위성정당 등이 출연하면서 또다시 거대 양당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후보로서 임하는 입장과 함께 총선 이후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소수정당과의 4+1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좀 이루어내자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다소 송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거부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로운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남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까지 범죄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번에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죠. 정말 그래서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말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속속들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인데 첫째는 그런 욕구 본능, 또 어떤 공급,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랄지 또 그에 따른 금전관계가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SNS의 어떤 익명성, 성인식 부족, 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또 PC방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정치인들이 꼼꼼하게 법과 제도를 강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경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됩니다. 민간공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과 함께 불가피한 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무안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자가용이나 또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KTX 2구간이 만들어지면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대책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개 구청별로 거점
공항버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역에 공항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광주의 공항 도심 터미널을 서울의 강남 터미널처럼 만들어서 수속도 하고 면세점도 이용하고 바로 공항버스를 타고 무안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순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보건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상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지역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도 큽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정의당은 이미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과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긴급 생계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실행해서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이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생기고 가정과 골목, 지역 경제가 고루 회복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어도 임차료와 세금,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무작정 착한 건물주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3개월간 300만 원씩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도 3개월분을 100% 면제시키겠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GDP 대비 1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 긴급하고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석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이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타면제 사업, 저희들이 정확한 용어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수권 사업인데요. 경인 지역 즉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시도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사업들을 하나씩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AI 사업이라는 인공지능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SOC 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광주와 울산광역시만 R&D 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는 이 R&D 사업을 우리 광주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예산,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됐고요. 데이터 3법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AI 집적화 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과거에 97년에 우리 광주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이 넘도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다시 우리 광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북구에 유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면허를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남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국회의원들 공약 많이 하죠. 영봉 IC 문제랄지 31사 이전 문제는 10몇 년째 나오고 있는 공약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실천 가능한 공약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원하시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하고 내려놓는 차원에서 저는 4년치 급여 전액을 약자와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현재 북구청 자리가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교통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건국동, 본촌동 그쪽 인근에 유유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간쯤에다가 북구청 자리를 마련해서 이전하고, 또 기존 자리는 청년 일자리 센터랄지 다문화 커뮤니티랄지 이런 걸로 만들고, 또 건국동 일대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판로도 좀 개척할 겸 해서 각화동 같은 농산물 대형 유통센터와
화물센터를 유치해서 건국동, 양산동 일대 교통과 또 행정 편의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꼼꼼히 공보물 오늘 도착하셨죠? 따져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경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공보문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공약으로는 저는 북구에 흐르는 영산강, 보물 같은 곳입니다. 영산강 부근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레저 스포츠식으로 좀 만드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의 한강처럼 또 울산의 태화강처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사업을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봉 IC 진입로, 이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4,031억 원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먼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광주에서 독림동까지 먼저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걸 우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합니다.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제1호 과제로 해서 유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서 하겠습니다. 지금 비례투표용지에 1번, 2번이 없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정당을 만들어서 투표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황순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에 여성들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63%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서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 생애에 걸쳐서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형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만 같은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특히 청소년 및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은 작년 3월에 텔레그램 N번만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미 윤소아 의원이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정의당 윤소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조주빈은 즉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단언컨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고요. 여성이 안전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당당한 나라, 저 황순영이 꼭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민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신분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극소수 특권층에 몰려있는 불공정 자산을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자산은 110억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에게 재분배하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3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이 복지를 넘어 자산 재분배로 새로운 사회를 열겠습니다. 인구 3만이 밀집되어 있는 7지구에 발생한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 민중당, 저 윤민호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연제동, 매곡동,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삼각동 송전탑을 지중화해온 그 경험을 살려 이제 북구 전역에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 북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앞서 답변해 주신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최소 3명 이상의 상대 후보에게 각각 1회씩 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노남수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저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후보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성의 인권과 사회 시민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전진숙 후보가 아쉽게 좀 탈락돼서 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광주의 화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남 기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싸울 게 아니라 파일을 키워가지고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파일을 키워서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우리 자식들,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넣고 이렇게 양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영석 후보는 노조위원장을 거쳐서 또 최고위원 또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또 얼마 전에는 금호아시아나에서 사회이사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계시고 작년 7월경에 현대로 금호아시아나가 매각이 됐는데 이런 호남 기업들이 대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계 5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 출신 청년들의 일자리가 뭐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노남수 후보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공약도 AI 집적어단지를 얼마만큼 조기에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갖춘 집적어단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중요한 이제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몇 분들은 이제 강소기업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입니다. 즉 자본은 정부와 아니면 대기업이 이제 자본들을 확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술도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 육성과 관련돼서도 이러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방금 금호아시아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대기업군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민생당 최경환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년 동안에 사실 북구가 별로 변한 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양산동, 건국동, 첨단 2지구, 신영동 이런 쪽 행정 불편이랄지 교통 불편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공약에서 보니까 지금 우남동, 독림동 이쪽이 약 한 7만 명 이상의 우리 북구 주민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광주 이 지하철 노선에서 빠지게 됐는지 사실은 우남동이나 독림동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고 우리 북구의 핵심일 수도 있는
도시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지선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하철 공사에 물어보니까 3차선이면 3차선이지 지선은 이미 설계가 확정돼서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그랬는데 양산 건국동 지역을 위해서만 일한 것 같습니다. 양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작됐고요. 지산 중부로 시작됐고요. 또 빛거울 건국동에 빛거울 경찰서도 하나 들어섭니다. 또 체육관도 들어서고 신용동이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타운도 행정복합단지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본천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요. 운암동 지하철 지선 문제, 그게 3차선이냐 지선이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운암동 쪽은 중예공원이 있고 비엔날레가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있고 우리 문화 중심적인 역할이 있고 또 10만 인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하철 지선이 없다는 노선이 없다는 거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24년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공론화를 해서 지금 2기 지하철 공사가 끝나가고 있자 23년이나 24년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공론화를 해서 저는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역에서 동문고가 쪽으로 와가지고 광천터미널에서 시청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락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당선된다면 다시 그걸 공론화 시켜서 2기 지하철 순환 노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암 3단지 개발 3,300세대가 한 5,000명이 인구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암동 지하철 지선 연결 예, 그렇게 반드시 되길 해내겠습니다. 예.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예, 저는 앉은 순서대로 황순영, 윤민호, 이영석 후보 세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을 짧게 간단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말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선거제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선거제 계획이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망신차이가 돼버렸습니다. 1번, 2번 거대 정당, 비례정당에 투표가 칸이 없습니다. 1번, 2번이 없습니다. 무슨 유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분이 국회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면은 정치개혁 제1과제로 유성정당 금지하는 법안을 제가 당선되면 그걸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 간단히 한 10초 이내에 다른 정책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영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반드시 위성정당은 금지되어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선관위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민호 후보님. 네. 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 요 위성정당이 다 이 강탈해 간 거 아닙니까? 요 세금 도둑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석 후보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소 좀 변질됐다는 부분에 아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부정선수들이 링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미래통합당에게 비례대표를 다 내줄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성정당 앞으로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반드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꼼수 정치다, 쓰레기 같은 정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유성정당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요.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저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의 그 창당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미래통합당 예, 선거 예, 사무실에서 예, 또 됐습니다. 예. 저 뭐 들판에 한가운데에 사무소를 내는 이런 것을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가 주도권 발생됐다. 토론이니까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칸에 찍을 1번 정당이 없고 2번 정당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다음에 꼭 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윤민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송전탑 문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남여상 국제고 삼각조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서 그 삼각동 초고압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렇게 해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윤민호 후보 또 이제 연제동이나 또 매곡동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 송전탑이 한 4만 개가 있어요. 그중에 소송이 발생한 게 한 2천여 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피해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이번 광주시에서 현재 매곡동 송전탑을 하는데 민간 주택조합 민간 사업자가 130억, 120억, 광주시가 30억, 한전이 40억 해가지고 180억을 투입해서 현재 매곡동의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주택조합 민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전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지중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세워져서 그런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해결이 되지 개별로 해서는 그 삼각동 송전탑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학생들도 나와서 이렇게 싸우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럼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민호 후보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 좋죠. 특별법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법 마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송전탑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받고 있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연구하고 또 주민들과 힘을 모으면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누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50년 동안 송전탑이 있었는데 그동안 싸웠는데 안 됐는데 너희 같은 힘없는 정당이 싸워서 되겠냐? 다들 이랬거든요. 근데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이 우리 이영석 후보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우리 최경환 후보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오직 우리 민중당만이 우리 그 서민들 곁에서 그것도 오해시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송전탑을 국토교통위원회로서 한전 광주시와 아니요, 충분히 주민들이 그런 해결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담회를 아니, 같이 했는데 주민분들이 도대체 최경환 국회의원 뭐 했냐?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국제고 이런 하소연을 계속하고 학생들이나 계시더라고요. 그 삼각도 주민들한테 물어보시죠. 주민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황순영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6분입니다. 네, 이영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문제도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파괴가 원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난 1월 달에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경제 정책인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우리 산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 산업을 바꾸면서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 불평등한 노동들을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대전환을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문제는 기후 위기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물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아마 지금 당장 느끼는 체감보다 앞으로 다가올 체감들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이 그린 뉴딜을 지난 1월에 발표했지만 이번에 다시 저희가 그 정부에 촉구하면서 그린 뉴딜 같은 경제 정책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도 잡고
또 현재의 경제 위기도 대응할 만한 저희가 기후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신 민주당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또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에서 그린 뉴딜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부 시장으로 근무할 시기에 가운데 당시 시장님에게 제레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후 위기는 뭐 당연히 저희가 뭐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한 이제 민생 위기도 지금 문제이지만 현재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굉장한 아마 세계적 공황 수준의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의 대안이 어떤 예. 것인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지금 지역 경제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소득 하위 70% 대해서 가구당 70%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전환 기금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1인당 100만 원이잖아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5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후보님 제가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4대 보험과 관련돼서 지금 3개월 유예 네, 책을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영업과 아니, 소상공인들 후보님, 위해서 제 주도권 시간이에요. 제가 예. 먼저 말씀드립니다. IMF 때 180조를 투자해서 기업을 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현재 그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급은 한 7조 정도, 아마 지방 재정까지 포함하면 10조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10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IMF 때는 180조를 투자해서 기업을 살리고 은행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그때 누가 희생됐습니까? 네, 노동자들 다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그때 발생한 불평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이 예상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질문은 이제 정부에서도 답변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질문해야 돼서 그만 듣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긴급 구호자금들에 대한 준비들은 재원들을 마련하고 최경환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어제 너무 짧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서요.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멈춰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루 쉬고라도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이게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N번방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아주 이건 여성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엄정하게 다뤄져야 되고 가중처벌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선거 기간에 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5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를 열어서 4월 말이라도 5월 초라도 국회를 열어서 20대 마지막 과제로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심의, 예산 심의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도 여성들이 안전하고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세상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민호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우리 이영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나 항공 사회이사를 하면 한 1년에 한 30여 차례 회의만 하고 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할 때하고 요 사회이사 할 때하고 기간이 겹치더라고요. 무려 10개월이 이렇게 겹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한다? 이건 특권과 반칙의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채용비리, 아빠 찬스, 심지어는 여자친구 아빠 찬스 막 이런 이야기로 상대적 박탈감을 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아시아나 사회이사를 한 게 특권과 반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아시아나 사회이사를 갈 때가 2018년 3월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에게 이제 사회이사를 제안했던 것은 아마 2017년 대선 과정에 네, 금호 알겠습니다. 타이어가 특권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죠? 예, 매각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정에서 그렇게 제 이야기했습니다. 역할을 제가 인정을 좀만 해서 더 말씀을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특권이 아니다라고 아니, 저 하면 답변을 좀 그러면 답변 충분히 기회를 좀 주시고 아니, 제가 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예. 특권이 아니다고 하시면 저는 특권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어찌됐든 후보님께서는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아시아나 항공이 당시에 사회이사로 계실 때 사회이사의 역할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8년 때 요 아시아나 항공 갑질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어요. 특히 그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 납품업체 사장님이 자살까지 하는 요 사회적 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사회이사님으로서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케이터링 업체가 문제가 됐던 시기는 제가 사회이사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한번 예. 확인해 보십시오. 2018년 금호타이어, 7월이거든요. 제가 한번 금호타이어가 그러니까 제가 2017년 말씀을 3월부터 드릴게요. 20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라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요.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유권자분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20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사회이사 하는 거 맞죠?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토론회가 선관위의 정책 토론회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근데 윤민호 맞습니까? 후보가 안 질문하신 맞습니까? 것은 이건 사적인 아니요, 자질의 문제죠. 질문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게 토론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자, 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사회이사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18년 그러면은 그 기내식 대란이 18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내식 대란이 발생되기 전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던 원인 자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 뭔 역할을 했냐고요. 업체를- 그게 사회적 환경으로 8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뭔 역할을 했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공약 중에 보면 더 살기 좋은 윤의원님, 쾌적한 환경. 윤민호 후보님 예. 지금 주도권 토론 중에 세 분의 후보에게 예, 질문을 알고 하도록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공약 중에 더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3만이 밀집되어 있는 일곡지구, 불법 매립 쓰레기, 이 문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당연히.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이제 그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삼각동 주민들 또 대책위 그리고 또 국제고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는 그건 송전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곡지구 쓰레기 윤민호 문제. 후보님 예. 질문을 하셨으면 제대로 답을 해야 제가 보충 질문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제대로 답을 하는지 판단은 시민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윤민호 후보께서 그렇게 질문하셔놓고 제가 계속 일곡지구 불법 계속 매립 쓰레기 답변- 문제 질문을 했는데 삼각동 송전탑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지금 불법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민과의 제가 대화를 주도권 통해서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600억 내지 900억의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예.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의원을 하면 과연 주민들을 하지 위한 않았습니다.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윤민호 유권자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곡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방금 그랬지 시청자들.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그건 겁주는 대안을 거 찾겠-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야,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건 어렵다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윤민호 후보님께서 너무 상대방의 아니, 왜 답변에 그렇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까 그 임기분이 아니, 뻔히 나와 있는 것조차도 거짓말하고. 아니,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방금도 그렇게 되죠. 말씀하신 예. 것을 제가 보충 질문했는데도 두루뭉실 넘어가시려고 윤 하고. 후보님 자중해서 합시다. 네, 예. 예정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민호 후보께서 한 후보에게만 집중하셨는데 이 상황은 지켜보신 시청자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석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예.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예, 윤민호 후보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지금 이제 그 질문은 서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물론 주도권 토론은 주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의 답변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토론 문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노남수 후보님 그리고 또 황순현 후보님 그리고 윤민호 후보님 이렇게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남수 후보님께서는 이제 북구청 이전을 공약을 해주셨는데 북구청 이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소 부분입니다. 어디가 가장 최적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남수 후보님의 고민이 있으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산이 가장 문제죠. 저는 지금까지 5번째 도전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생산성이 있는 다시 돌아오는 예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억을 쓰면 5년 뒤에는 200억, 500억을 다시 벌어들이는 그런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올해 100억을 투자하면 내년에 200억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 마찬가지로 북구도 당연히 당장은 없지만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3선 4선급 국회의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산자위원장 같은 자리를 꿰차고 이런 예산 몇천억 정도는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구청의 몇천억까지는 안 들어가요. 한 2, 300억이면. 예. 본촌동 인근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업체들이. 옛날 로켓트랄지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북구청을 이전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건국동, 양산동 인근에 자산 가치가 오릅니다. 북구민들 좀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가 있는 북구청 기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e스포츠랄지 또 테마파크랄지 또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60대 이상 정년 퇴직하신 고 경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렴하게 해서 컨설팅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 학생들 경험을 좀 쏟아주고 가르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또 사회에 나가서 크게 빌 게이츠나 이런 큰 인물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지가 어디가 좋은? 본촌동, 일곡동 그 인근에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영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황 후보님께서 염려하시고 발언도 해주셨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엠번방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엠번방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왓치맨 같은 경우는 다시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검찰에서는 2년 6개월 정도 구형밖에 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 또 우리 황순영 후보 입장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디지털 N번방 처벌법 및 방지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성범죄가 되고 있고요. 법원에서 이런 법안들, 이런 범죄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로 나오는 것들은 일단 법 제도가 구비되지 않아서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디지털 N번방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가담하시는 분들, 소비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유통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소비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이클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디지털 성범죄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관련자들 모두의 처벌이 되는 그런 법을 좀 제안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영석 후보님께서 21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끝까지 꼭 싸우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정의당도 디지털 성범죄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미로 우리 후보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서는 상위 1% 특권 자산을 몰수하자 그리고 서민에게 그것을 재분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재산은 총 110억을 상한선으로 소득은 15억으로 제한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헌법 119조에 보면은 개인이나 범인에 대한 경제활동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윤 후보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났습니까? 끝나서 이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후보들 간의 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 30초씩 각 후보들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연설은 맨 처음 최경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또 북구 주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4.15 총선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광주를 위해서, 북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과연 그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정책을 잘 보십시오. 꼼꼼히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예, 묻지마 투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살아온 행적들을 보시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18 민주유공자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이었습니다. 저의 정치적 소명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제4기 개혁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제 정치적 소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의 힘으로,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광주와 북구를 위해서 제시한 공약들,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3번 최경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황순영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울 주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해고되지 않을까,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민생위기가 앞에서도 여야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꼼수 정당, 일회용 정당, 총선이 끝나면 없어질 정당을 만들어서 민생은 살피지 않고 양당 경쟁만 하고 있는 이 정당들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번 21대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를 지키고 중소자영업자들을 지키는 정치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입니다. 저 기호 6번 황순영에게 기회를 주시면 서민들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 여성을 지키는 정치,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 하겠습니다. 기호 6번 황순영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민호 후보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박근혜 후예인 미래통합당,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미래통합당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말고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그런 진보 말고 언제나 노동자 서민들 곁에서 동고동락해온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짱짱한 진보 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저 윤민호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보 정치를 개척해오면서 저는 늘 노동자, 서민들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만큼은 체불 임금이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삼각동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시켰습니다. 일곡동에 불법 매립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중당, 저 윤민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영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북구 유권자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미중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은 또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 또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위기를 함께 한다면 코로나19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진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라다운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리고 또 2022년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압도적으로 시도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이영석도 잊지 마시고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남수 후보 역시 1분 30초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또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11월 17일 여론조사 한 건데 16,0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 87명이 받았습니다. 또 11,000명 가까이 전화를 했는데 단 400몇 명이 받습니다. 이런 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짓 바람 이제 폐지해야 마땅하고 좀 더 AI에 맞게
본인 인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시스템을 먼저 개척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은 전 세계 750만 우리 동포들이 지켜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소위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당 공천장이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만 우리 자식이 더 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을에서 36년 만에 최초의 무소속 시민 후보가 당선되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전국의 750만 소상공인들과 우리 시민들, 또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올곧게 대변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섯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론회에 이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재욱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강유정 후보, 무소속 김홍갑 후보의 토론회를 방송하겠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북구 을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